안녕하세요. 둥지TV 신박사입니다. 캐나다 이민장관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션 프레저 전 이민장관에서 현재 마크 밀러가 그 뒤를 이어 캐나다 이민국을 이끌어가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이민장관은 또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마크 밀러, 그는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이민장관의 시대는 어떠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크 밀러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밀러는 캐나다 퀘벡 출신으로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대학 때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정치인입니다. 1973년 노바스코시아의 역사 교수 아버지와 몬트리올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몬트리올에서 자랐는데요. 몬트리올에서 계속 교육받고 몬트리올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습니다. 그 후 맥길 유니버시티에서 법학을 공부해 관습법과 민법 학위를 얻게 됩니다. 변호사가 되어 캐나다 법률 회사에서 근무하며 상법과 인수학병을 전문으로 하다 2015년 퀘벡에서 캐나다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연방정부 정치에 입문을 한 것은 2017년인데요. 이때 캐나다 인프라의 성장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장관의 의회 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같은 해 꽤 화제가 되었던 사건의 중심이기도 했는데요. 하원 의원 연설에서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토착 및 언어인 모화어만 사용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같은 해 8월 왕실 원주민 관계부 장관의 의회 비서관으로 다시 임명이 되었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9년 밀러는 원주민 서비스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새롭게 이민 장관이 임명되긴 했지만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유당이 추구하는 정책에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음 선거가 2025년으로 이제 2년 앞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산적한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재 자유당의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이민국이 추구하던 정책이 새롭게 달라지기보다는 속도를 달리한다거나 그 안에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따라서 임기 안에 끝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려해보는 것이 이민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이민 정책에 대해 이해를 위해서는 임명 후 총리가 장관에게 건네는 시행명령, Mandate Letter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2021년 션 프레저 전 이민 장관이 임명되며 받은 시행명령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시행명령안은 좀 더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은 명령안이 요청되었습니다. 2021년 부임한 션 프레저 장관의 이민 정책 방향은 이를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주정부 이민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고, 불어권 이민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크 밀러의 이민 정책도 이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바가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민 정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노력으로 해결되어 온 점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처리 기간의 단축. 이민 프로그램이 코비드라는 특수 상황으로 중단된 경험이 있었고, 그 후로도 새로운 NOC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서류 적체 현상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를 비롯해 서류 처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실제 이민국은 이미 시스템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처리 간소화를 위해 여러 기술 회사에 IT 계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 후반기에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무리 없이 이민 프로그램의 운용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의 운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이 최근 가장 많이 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새롭게 캐테고리 기반 선발이 진행되면서 기존과 다르게 점수를 나열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이나 프랑스어 능력자를 위주로 선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캐나다의 노동력 불균형 현상이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발을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캐테고리 간의 균형이 있어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가 연이어 가장 많이 선발이 되며 다른 캐테고리 분들이 조금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일반 선발 경리인 분들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라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균형 있는 선택과 선발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민자들의 경력 연결성 해결. 고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택시 드라이버를 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션 프레저 전 이민 장관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국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 인재들이 캐나다에서도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격증 변환 또는 취득 과정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또 전문성 있도록 해결해 가야 하는 것도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의료 인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만 해외에서 의료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데요. 이런 점들을 적극 해결한다면 앞으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활성화가 더욱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이민 장관의 부임은 또 많은 기대를 낳게 하는데요. 이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그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이 캐나다 이민을 정말로 바라는 이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임 마크 밀러 이민 장관의 부임을 응원하고 또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나가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언제든 저희 둥지 카카오 플러스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의 시작은 둥지로부터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